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금은 생명이 있다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9번째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라운슈타인 박사의 Sort Your Way to Health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또 의사분들은 소금이 마치 건강에 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이 데이비드 박사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먹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돈다고 할 때 대부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나쁜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소금을 섭취하고 질 좋은 소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책의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제목은 Sort Your Way to Health입니다. 밑에 부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소금의 아주 괄목할 만한 치료 능력을 배운다. 네, 여기서 unrefined salt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제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냥 그 천연염, 내추럴 솔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천일염, 암염, 또 지구상에 생산이 되는 자연적으로 생산이 되는 자연염이 모두 이 unrefined salt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사진이고요. 이분의 이름은 데이비드 브라운슈타인 홀리스틱 메디슨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홀리스틱 메디슨에 대한 부분은 이 영상 말미에 약간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제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소금은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한 영양소이다.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종류의 소금을 뿌려서 먹을 건가, 추가할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루는 부제목에는 소금과 부신의 장애, 갑상선의 장애, 또 이 아까 이야기를 한 정제염과 정제되지 않은 소금의 차이점, 그리고 저염식의 그런 기만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또 이 자연염의 미네랄 함량, 그리고 정제염의 독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분 책의 서문인데 그 서문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의사들, 일반 사람들이 진실처럼 믿고 있다. 나는 독자로 하여금 다른 견해를 보여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나는 저염식이 우리의 건강에 큰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 소금을 사용하는 것에 매우 조심스러웠다. 이분도 처음에는 고혈압 환자에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나는 의과대학에서 고혈압의 원인은 곧 소금이라는, 고혈압은 소금을 일으키는 원인, 이 등식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가 소금을 통해 미네랄을 적절하게 공급받을 경우 혈압이 매우 개선되었다.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사용하였을 때 고혈압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면역 호르몬계 몸의 다른 부분의 건강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분은 환자를 상대로 치료를 하면서 얻어낸 경험적 의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나쁘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반대로 인체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까? 라는 의학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내가 발견한 것에 깊이 고뇌하고 있었다. 소금과 혈압에 관련된 자료들은 매우 빈약했다. 사실 나의 임상 경험은 혈압을 제어하기 위해 소금을 줄인다는 것이 전혀 이롭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논문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과학적인 결과물들을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경험에 따른 의학, 경험에 따른 이 결과들이 누적이 되면 지혜가 되겠죠.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경험을 하면서 소금을 줄이면 건강에 이롭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책은 이 부분을 훨씬 더 자세히 탐구할 것이다. 섬유 조직염, 만성피로, 현기증, 메니에르병 등 여러 건강 문제들에 대해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소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기 위해 쓰여졌다.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은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생명물질이다. 소금은 갑상선과 부신의 기능을 돕는다. 나의 임상 경험은 우리 몸에 소금 부족 상태가 존재하는 한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 부족 상태가 존재하는 한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사들은 매일 소금을 줄이라고 하면서 병원에 가면 링거라는 소금물을 혈관 주사를 하죠. 그것만으로 역시 이 면역력을 정상적으로 기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책이 당신의 행복한 생활 방식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분의 서문 내용이 있습니다. 책의 본문을 좋은 내용들을 좀 뽑아서 모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책의 본문입니다. 소금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 소금은 우리의 생명에 산소와 물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소금을 활용해야 한다. 소금 없이는 동식물, 생명체가 살 수가 없죠. 소금은 소금이다. 이것은 틀린 말이다. 많은 브랜드의 자동차가 있듯이 매우 다양한 종류의 소금이 존재한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소금 종류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는 이것저것 골라보고 사양이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안전성은 어떻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택하는데,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에 대해서는 소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가장 직결되는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먹는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과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솔티드라는 책, 이 마크 비트만이 쓴 책에는 100종 이상, 지구상에 생산이 되는 100여 종 이상의 소금 사진과 그 맛,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차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한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 우선 이 사실 하나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소금의 종류가 다양하다. 저염식이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인가? 대부분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저염식이 혈압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저염식과 심장병 사망률의 관계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고염식 그룹보다 저염식 그룹에서 심장마비가 4.3배 증가했다. 이 부분은 올드먼 박사의 결과를 이전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만성 질병에는 미네랄 부족이 존재했다. 미네랄 부족을 바로잡지 않고는 만성 질환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즘 근래의 화두는 미네랄이죠. 건강에 대한 화두.
미네랄의 중요성과 어떻게 적절하게 섭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염식은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10% 이상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저염식이라는 내용이 본문에 또 있습니다. 나트륨 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은 내 몸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염식은 신장이 나트륨을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해 특정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10번째의 주제에서 이 RAS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나는 저염식 당뇨 환자가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전 8편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저염식을 했을 때 일주일 만에 건강한 사람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더라 라는 것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에서 브롬 같은 독성 물질을 해독한다. 결론적으로 저염식은 미네랄 부족을 이끌 것이며 만성 질환을 가져온다. 우리 몸은 충분한 미네랄과 소금 섭취를 통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영양 불균형이 바로 잡혀지면 이것만으로도 혈압은 정상이 된다. 국제건강영양조사 결과 칼슘의 부족은 고혈압의 발현에 가장 직접적인 요소이다. 고혈압 환자에게서 마그네슘, 칼슘이 부족한 증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고혈압을 치료할 때 식이요법에 운동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칼륨과 칼슘의 적절한 섭취를 통해 고혈압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겠다. 정제염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다. 소금과 혈압의 관계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도 미네랄이 다양한 소금을 연구에 사용하지 않았다. 임상 연구를 할 때 소금의 종류를 구분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이 NaCl만 가지고 사용을 한 거고 여기에 수십 종의 미네랄이 들어있는 이런 소금을 가지고 연구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그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없겠죠. 정제염을 쓴다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화학 물질들이 들어있기도 한데 그런 것도 그 구분을 했는지 연구 디자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소금을 썼는지 그냥 소금만 썼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어떤 연구를 할 때 이 소금은 정발 방식으로 생산된 매돌 소금이다. 사실 천일염이라는 것도 생산된 시기에 따라서 미네랄 함량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에 대한 정의 또 소금에 대한 종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발표된 그런 어떤 소금에 대한 연구 결과물들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정제염과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과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상 동물 실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겠죠. 소금 섭취량은 물의 섭취량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소금 섭취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나는 물 1리터에 4분의 1티스푼의 소금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각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고 또 각 국가마다 식습관이 다릅니다. 식습관이 달라서 거기에 따라서 소금 섭취량이 다른 것이지 무조건 WHO가 권장하는 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마다 식품의 문화, 섭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소금의 섭취량에 있어서도 좀 달라져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다음에 또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 복잡한 게 이게 소금 섭취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줄여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경험은 저염식의 오류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물과 소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과 소금은 신진대사, 해독, 영양물의 운송, 호르몬, 신경, 면역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우리 인체는 0.9%의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대사가 일어난다.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제염이 나트륨과 염소를 충분히 공급하더라도 80가지 다양한 미네랄을 공급할 수 없다. 정제염의 사용은 우리 몸의 미네랄 결핍의 원인이다. 오히려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미네랄을 고갈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과 소금이 부족하다면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물과 소금이 건강을 유지하는 기초를 마련한다고 확고하게 믿는다. 몸의 모든 기능, 예를 들어 면역계, 신경계,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역할은 충분한 물과 소금에 달려있다. 물과 소금이 중요하다. 소금은 우리 몸에 있는 해로운 화학물질의 해독을 촉진한다. 저염식은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을 해독하는 몸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해독하는 데 좋지 않다. 자,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각 책 내용 중 각 챕터마다 이렇게 레퍼런스 주소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찾아보면 여러 관련된 논문과 자료들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금에 대해서 전문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잘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서 이 책 한 권이면 소금을 마스터하기에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 꼭 우리나라 소금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은 꼭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의 본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브라운슈타인 박사의 자료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Salt Your Way to Health 브라운슈타인, Salt Your Way to Health로 검색을 하시면 이분의 영상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데이비드 박사입니다. 백신에 대해서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됐다. 미국 의학 박사의 애탄 호소, 이런 식의 기사가 실렸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제약회사가 한 통속이 되어서 백신에 대한 그런 연관성이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이 박사가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됐다. 참 양심 있는 박사죠. 양심 있는 의사입니다. 이 URL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을 이해할 때,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프로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디 병원의 센터장이고 뭐 이런 게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인가? 그 사람의 생각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단체와 싸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특히 이 제약회사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참 인류애가 있다, 인간성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웹사이트를 방문을 하면 여기에 데이비드 박사의 간략한 소개가 있고,
본인 책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혹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Holistic Medicine 이라는 단어를 썼죠. 여기에 about my office 또 다른 두 사람의 의사와 같이 클리닉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맨 왼쪽에 이렇게 보면 이분 좀 그 동양인처럼 생겼죠. 맨 왼쪽 분은 좀 동양인처럼 생겼습니다. 이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침과 이게 영양의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단어 중에 이 홀리스틱 메디슨이라는 이 단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홀리스틱 메디슨이라는 단어로 구글 검색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인적인 치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정신 또는 감정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있어서 전체적인 요소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치료, 그러니까 치료의 방법에 있어서 꼭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 이렇게 운동, 때로는 명상을 시키기도 하고 두통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영양과 때로는 아까 소개해 드렸다시피 침을 놓는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전체적인 그 사람의 어떤 상태, 마음 심적 상태와 건강 상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 이 클리닉 센터에 가게 되면 그러겠죠. 암 환자가 일반적인 병원에 가면 암이다. 그러면 3대 요법, 항암제, 방사선, 수술로 떼내거나 약물 치료인데 이 병원에 가면 그렇겠죠. 왜 암에 걸렸을까를 살펴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또 영양학적으로 영양 부족 상태를 파악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심신 상태는 어떤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핀다는 거죠. 우리의 한의학과 좀 가깝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닥터 조한경 의사처럼 이 영양과 또 영양 불균형을 해소를 하고 적절한 시기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기존 약물 의학과는 전혀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그런 의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의 책, 소금에 대해서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 됩니다. 진실이 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